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모시고 직접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12월 말이고 연말 연초에 모임이 아무래도 좀 많다 보니까 당국에서는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 중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어제 확진자죠. 네. 봐도 1,132명이 나왔습니다. 네. 계속해서 확진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지금 이 추세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 특별 방역 대책을 정부가 시행한 거는 이제 24일부터고 우리가 네. 지금 오늘 그 받아본 숫자, 코로나19의 확진자 숫자는 우리가 적어도 한 일주 전에 코로나19 방역을 얼마나 잘했는지의 성적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네. 그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 확진자 양상은 한 2주간 1,000명대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환자가 며칠 전에 급증한 1,200명대로 급증한 사태가 있긴 했었는데 네네. 이건 그 동부구치소에서 발생한 그 대규모 집단 감염, 네. 288명이 집단 감염에 생긴 그 숫자가 갑자기 늘어난 부분이지 이게 지역사회 감염이 갑자기 늘어나서 생긴 부분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특별 방역 대책의 효과는 이제 한 다음 주 정도면 저희가 좀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주 정도면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우려되는 게 이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 비율을 보니까 약 27%대를 네. 보이고 있는데 이제 네. 방역 당국에서 목표로 한 거는 약 5% 정도거든요. 네, 예. 이게 27%랑 5%의 차이가 거의 한 6배 정도 나는데 네.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의미나 이유는 좀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까?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역사회에 그만큼 무증상자나 가벼운 증상을 가지고 있는 그 감염자가 네. 많고 이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새로운 감염이 생겨나는 경우를 이제 의미하는데요. 네. 이런 이제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팬데믹의 특성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전에 5%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하는 거는 사실 올 봄에나 가능했던 얘기지 올 봄, 여름 또 겨울에 지금 대유행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비율을 5% 이내로 관리하겠다고 하는 거는 비현실적이고 사실은 팬데믹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25%에서 30% 사이에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만 네. 조절할 수 있는, 감소시킬 수 있는 감염의 비율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내일 오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을 할지 말지 그 여부에 대해서 좀 네.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일각에서는 좀 짧게라도 이 3단계를 조금이라도 빠른 시일에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짧고 네. 굵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3단계를 이제 빨리 가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은데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배경에는 우리가 3단계를 가면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철저하게 하면 한 2주 정도 하고 나면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네.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대폭 낮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이제 예상을 하시고 3단계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의 그 확진자의 발생 양상을 보면 3단계로 간다고 하더라도 2주 이내에 확진자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감염의 한 30% 정도가 그 요양원, 요양병원, 뭐 교회, 다단계 등의 집단 감염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이 생기면서 발생을 하고 있고 네. 또 그 N차 감염의 꼬리가 길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것은 역학조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서 N차 감염의 꼬리가 길고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런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사실은 무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정부가 정확한 역학조사의 그 수치를 내놓지 않아서 이제 그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부분이 한 절반, 사회적 거리두기 이외에 집단 감염이나 역학조사를 강화해야 줄어드는 부분이 한 절반,
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올렸는데 왜 효과가 없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계신데 우리가 지난 11월 중순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그때 이제 그 방역 당국이 발표한 재생산 지수 값이 1.5 정도였습니다. 네. 지금은 2단계로 전환된 이후에 한 1.2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래도 조금은 줄었네요. 예, 2단계로 올린 다음에 감소 효과가 있었고 2.5단계로 올린 다음에는 감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단계로 올린다고 해도 감소 효과가 어느 정도일지 장담할 수 없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을 하더라도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3단계로 올리는 것만으로 확진자 수를 크게 줄일 수 없다.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시설의 집단 감염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네. 역학조사도 강화해야 3단계로 올리는 것과 함께 그게 같이 이루어져야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확진자 수가 크게 줄 거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이렇게 확진자가 급증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이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1차에서는 이제 187명 정도 나왔고 2차 전수검사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288명이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1차에서도 나왔는데 2차에서 더 늘어난 확진자가 나와서 그렇다면 1차에서 확실하게 뭐 검사가 안 됐던 게 아니냐, 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검사가 부정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대단히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부 몇 개 케이스에서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을 수 있지만 뭐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새로 나왔는데 네. 이게 그 검사 결과가 잘못됐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19 잠복기에 걸려 있었던 그 사례들이 확진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부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288명이 잠복기에 있었고 그 사람들이 다 나중에 2차 검사에서 양성이 됐을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첫 번째 역학조사에서 그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일에 의한 교차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저는 훨씬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차 감염이요? 네, 그러니까 역학조사가 그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역학조사의 결과가 잘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접촉자로 됐을 사람들이 분류되지 않았고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새로운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검사 사이에 5일간의 검사 간격이 있는데 그 코로나19의 세대기가 한 5일쯤 됩니다. 세대기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감염자에서 두 번째 감염이 일어나기까지 사이의 기간인데요. 그게 한 평균 5일쯤 되고 그 개인 간의 차이를 고려하면 그게 짧으면 2일, 길면 8일까지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충분히 새로운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수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법원으로 이송이 되기도 하고 또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을 하고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뭐 감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우려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일단 동부구치소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그런 우려를 여러분들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역 당국의 답변이 뭐 대단히 원론적으로 방역망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라고 하는 답변을 반복하고 있어서 실제로 정부가 어느 정도 잘 관리하고 있을지 사실은 의문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역학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차 감염이 그 안에서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근본적으로 동부구치소의 어떤 방역망 또는 방역 체계가 강화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방역 당국의 발표가 없기 때문에 잘 관리되고 있다고 하는 말을 신뢰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새로 들어오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진단 검사를 하고 만약에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발생을 하면 이제 전수 검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방법만으로 좀 이번과 같은 비슷한 사례들을 앞으로 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 구치소와 같은 이제 집단 수용 시설의 대부분의 감염원은 그 안에 거주하는 예를 들면 그 수용자나 네. 또는 뭐 군대로 치면 사병들이 아니라 군대로 치면 간부들, 이 구치소로 치면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감염이 유입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새로운 수감자들에 대한 그 감염 방역 대책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사실은 부적절한 그 원인 진단과 그로 인한 잘못된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다 중요한 문제는 근무자들에 대한 보다 그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새로운 그 확진 사례가 안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과 그 근무하시는 분들이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서 외부와의 접촉을 가능한 한 줄이는 게 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코로나19 확진자가 빨리 좀 수가 줄어들어야 될 텐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19가 거의 1년 가까이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의료진들의 좀 피로도 한계에 다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의료 인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예전부터 사실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실제 현장에서 느끼시기에는 어떠십니까? 현재 그 코로나19를 보고 있는 의료진들은 뭐 거의 이제 소진 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나라 의료 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은 소수의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를 집중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시면 코로나19 환자를 보는 병상이 우리나라 전체 병상의 뭐 2,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는 네. 그 2, 3%의 병원과 병상에서 일하는 의료진에게 코로나19 환자 진료가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재 소진되어가는 탈진되어가는 의료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환자를 보고 있지 않은 병원과 의료진들이 코로나19 환자를 나눠서 봐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지 우리가 무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고 확진자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교수님 말씀에 그럼 이제 전체 의료 인력은 충분한데 네. 코로나19를 담당하는 의료진들의 수가 2, 3%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없이 부족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충분하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의료진이 부족한 상태에서 일부에 집중되니까 더 가중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해서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